이정수 서울도서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수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 뉴 노멀의 시대에 좀 조언을 들어봤으면 하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 이 코로나의 패닉을 새롭게 해석하는 책이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슬라보의 지젝이 쓴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중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책이 많이 있는데요. 실천하는 이론가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가인 지젝이 설명한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치적인 성찰, 사회 변화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자인 지젝은 현대의 가장 논쟁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책에서 감시와 통제를 자행하는 국가 권력을 비판하고 현 시대에 필요한 강력한 국가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 패닉.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제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뭔가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요.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이래서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패닉. 네. 근데 이게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분, 제가 처음 들어보고 또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가장 논쟁적인 현대 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젝. 예.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느 나라 분인가요?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은 주로 이제 헤겔이나 마르크스, 자크라칸 같은 그런 정신분석학에 관련된 것에 기반해서 비판 이론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이제 논쟁적인 문제를 끌어올리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만큼 강력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슬라보의 지젝. 근데 이제 책 표지를 찾아보니까 이미지가 좀 특이합니다. 이 방독면을 벗었다 하는 것처럼 만들었네요. 네네. 제가 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표지인데요. 아주 강렬하죠. 반투명 커버를 벗겨보면 지젝의 얼굴이 있고 하단에 팬데믹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그 반투명 표지를 덮으면 저자 얼굴에 방독면을 씌웠고 패닉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 준비 없이 맞은 팬데믹 현상에 방독면을 쓰고 대응하면서 패닉이 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당히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 정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걱정도 큰데, 아무튼 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준비해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해답을 이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생전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나 예배도 다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공공도서관도 작년에 상당 기간 휴관하는 등 정말 초유의 상황을 맞아서 대응하느라고 전전긍긍했는데요. 1년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이 생물학적인 공포가 경제적인 공포로 이어졌고, 또 질병과 싸우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시스템과의 싸움이라는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공감이 되는데요. 책 19쪽을 보면은 아무 대비 없이 파국에 빠지게 만든 우리 시스템에 뭐가 잘못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책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네. 이 19페이지 부분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눈을 읽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수년에 걸쳐서 경고했음에도 우리를 아무런 대비 없이 이 파국에 빠지게 만든 우리 시스템은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시스템의 전환, 기존에 어떤 점들을 문제로 삼고 있을까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자본주의의 허점입니다.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이 혼란과 기아를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시장 경제와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허점의 예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는 야만스럽게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동난 유럽의 슈퍼마켓이나 영국의 정부 관료가 백신이 아닌 인류의 60%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자살행위 주장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위기 속에서 국가가 개인을 방관하거나 또 국가가 국민을 책임질 수 없다는 불신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대중적인 무질서를 동반한 야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이라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지잭은 변화의 방향을 새로운 공산주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 사실 이게 사회가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바로 이 취약계층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잭이 말하는 이 변화의 방향, 새로운 공산주의다. 이 공산주의란 말은 또 얼핏 들으면 좀 거부감도 느껴질 수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공산주의라는 말에 눈이 시둥그레질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말은 그 장밋빛 미래를 밝혀줄 비전이 아니라 재난 자본주의의 해독제로 쓰일 재난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책 128쪽을 보면은 국가가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서 마스크, 진단키트, 산소호흡기 같이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의 생산을 조정하고 또 감염병 때문에 실직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조치를 수행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 이 모든 일을 시장 메커니즘을 벌어가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지잭은 새로운 공산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정부와 이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새로운 공산주의라는 것이 옛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실행하는 개념인데요. 지잭이 이 말을 씀으로써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뭐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대받아쳤습니다. 재난 공산주의는 중국이 우한을 봉쇄한 것, 대만이 중국인의 입국을 막고 마스크 실명제를 도입한 것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K-방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음압 병상, 자가격리, 확진자 동선 공개, 감염 공간 폐쇄, 마스크 오부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런 것들을 사실 강제로 실행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따르고 있는데요.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재정지원 등 국가의 권한이 지금 폭넓게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의 많은 국가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상황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공산주의적으로 보이는 조치들이 전 지구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지적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공산주의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이미 이념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네네. 자칫 그 바라보는 시각이 또 이게 프레이밍에 또 걸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네. 네. 예, 지잭이라는 분이 좀 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이제 이 국가끼리 연대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구가 좀 더 작아지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잭도 이 큰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면서도 이 지구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네.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사우스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29개국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했지만 환자의 92%가 중국과 홍콩, 대만에서 나왔고요. 메르스도 95% 정도가 사우디, 한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3개국에 집중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이
이제 필요 없고 세계 간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지젝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젝이 책에서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모두 다른 배에서 타고 왔지만 우리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먼저 이런 식의 민족주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코스모폴리탄의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찍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재선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사실은 좀 이게 글로벌 위기인데 너무 위기를 좀 작게 본 시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좀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뭐 이런 격언이 이 책에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이 책은 코로나19 이후에 인류가 맞게 될 상시적인 바이러스 사회에서 국가의 공적 기능이 커지고 우리의 생명과 생존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평등한 공동체를 그리는 일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젝이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이 사회를 그의 표현대로 거침없이 공산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현재의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나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과는 확연히 구분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공산주의는 한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협력으로 탄생할 초국가적 지구 정치의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젝 말대로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이러한 정치적인 혁명의 계기를 마련해 줄지 아니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차별과 배제가 교묘하게 강화된 새로운 야만의 시대로 회귀할지는 정말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뭐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요.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좀 준비해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이정수 서울도서관장께서 이 슬라보의 지젝의 이 팬데믹 패닉 3월에 읽을 만한 책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